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 저 너머의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 공포, 바로 에일리언 로물루스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우리에게 선사한 그 충격적인 악몽, 제노모프의 기원을 다시 한번 파고드는 이 작품은 오리지널 에일리언과 에이리언 이 사이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엄청난 궁금증과 기대를 자아냅니다. 페드 알바레즈 감독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 영화는 과연 어떤 서사로 우리를 또다시 극한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까요? 자, 그럼 함께 그 공포의 심연으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다양한 단면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영화의 시작은 21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웨이랜드 유탄이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우였던 노스트로모의 잔해에서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존재, 제노모프의 고치를 기어이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고치들은 외딴 우주 공간에 위치한 르네상스 우주 기지로 옮겨지죠. 이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인류의 오만과 탐욕이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서곡인 셈입니다. 한편 잭슨 스타 채굴 식민지에서 고아로 힘겹게 살아가던 젊은 여성 레인 카라딘은 강제 노동 계약 연장에 절망하며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이 척박한 행성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죠. 레이는 마치 엘렌 리플리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강인하고 비상한 자원과 뛰어난 수완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살아남으려는 강렬한 의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어깨에 영화의 무거운 서사가 걸려 있는 셈이죠. 레인에게는 그녀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어딘가 고장나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안드로이드 남매 앤디가 있습니다. 앤디는 어딘가 어설프고 인간적인 오류를 보이지만 레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자 정신적인 지지대입니다. 그의 존재는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타일러, 그의 임신한 여동생 케이, 레인의 사촌 비올은, 그리고 비올은의 입양된 여동생이자 유능한 조종사인 나바로까지. 이들은 모두 함께 소형 우주선 코벨란 IV를 타고 미지의 여정, 르네상스 우주 기지로 향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웨이랜드 유타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화로운 행성 이바가 아이아이아이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우주 정거장에서 귀중한 극저온 장비를 훔치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도둑질로 끝나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될 끔찍한 외계 생명체 제노모프와 마주하게 되는 운명적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포의 심연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셈입니다. 르네상스 우주기지, 그곳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우주 정거장의 어둡고 음침한 통로 속에서 제노모프의 둥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페이스 허거들이 잠들어 있었죠. 이 섬뜩한 광경은 이들에게 다가올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듯합니다. 부상을 입은 케이를 구출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은 제노모프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포와 혼란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룹의 비공식 리더였던 타일러는 레인과 케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다 끔찍하고 처참한 희생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생존에 대한 더욱 강렬하고 절박한 의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앤디는 무력화되고 레이는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K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앤디를 기어이 구출하여 그의 원래 프로그래밍을 복원합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납니다. 이 절박한 과정에서 레이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강인함과 뛰어난 기지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녀는 무중력 상태라는 기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노모프를 사살하는 놀라운 전략을 선보입니다. 앤디 역시 복원된 프로그래밍으로 나바로를 위협하던 제노모프를 처치하며 레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끔찍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비오르는 나바로와 K를 데리고 코벨란을 타고 탈출하려 하지만 이미 나바로의 가슴 속에서는 아기 제노모프가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처럼 아기 제노모프가 그녀의 몸을 뚫고 튀어나오는 순간 코벨라는 통제력을 잃고 로물루스 경납고로 처참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순간이죠. 이처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레이는 마침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앤디를 극저온 캡슐에 넣은 채 꿈에 그리던 이바가 아이아이아이 행성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미지의 공포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관객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여운과 함께 새로운 공포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웁니다. 살아남은 자에게조차 진정한 평화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의 강렬한 주인공 레인 카라딘입니다. 그녀는 잭슨 스타 채골 식민지의 고아 광부로 엘렌 리플리와 놀랍도록 유사한 강한 생존 본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죠. 그녀의 생존 의지는 영화의 핵심 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응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괴물과 싸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다음은 앤디입니다. 레인의 남매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호하도록 섬세하게 프로그래밍한 어딘가 고작 나 보이지만 충직한 안드로이드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레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자 정서적인 버팀목입니다. 그의 존재는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유대감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노력까지 보이는 복합적인 캐릭터입니다. 타일러는 레인의 전 남자친구이자 K의 오빠입니다. 그는 그룹의 비공식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위기 상황에서 동생과 레인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희생은 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기심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적인 사랑과 연대감을 부각시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임신한 여성인 K는 타일러의 여동생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도 강한 모성애와 생존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존재는 영화에 또 다른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가 되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녀의 임신은 제노모프라는 외부의 위협과 대비되어
내부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며 영화의 서사의 깊이를 더합니다. 비오르는 앤디를 괴롭히는 등 다소 비열한 모습을 초반에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바로와 케이를 구하려 노력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 군상을 보여주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행동하는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코벨란의 유능한 조종사이자 비오른에 입양된 여동생인 나바로.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의 희생양이 되지만 그녀의 존재는 제노모프의 공포를 더욱 강렬하고 비참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우주기지에 있는 하이퍼다인 시스템 120의 합성체로 오리지널 에이리언의 애쉬와 놀랍도록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존재는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거대 기업의 어두운 면모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그 본질은 인간이 아닌 계산적이고 잔혹한 인공지능의 단면을 드러내며 영화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중심에 있는 존재, 바로 제노모프 트에버 뉴린이 이 상징적인 외계 생명체를 연기하며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각적, 심리적 공포를 선사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압도적인 공포의 화신입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단순한 공포 영화의 경계를 넘어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에이리언과 에이리언, 이 사이의 시간적 배경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비인간적인 실험, 제노모프에 대한 그들의 뒤틀린 지식,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경계를 시험하는 합성 인간의 역할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인 탐욕, 그리고 인간성과 기술의 관계라는 심오한 주제들을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에이리언 영화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최첨단 실용적인 특수 효과와 정교한 CG의 조화로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죠. 특히 페데 알바레즈 감독 특유의 탁월한 긴장감 넘치는 연출은 관객들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극한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추격전은 관객들의 심장을 조여오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오리지널 에이리언의 팬들에게는 잊고 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캐릭터와 독특한 설정을 통해 에이리언 세계관을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스토리 전개와 일부 캐릭터 설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플롯이 다소 길고 몇몇 캐릭터의 내면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몰입감과 예상치 못한 공포를 선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는 에이리언 시리즈를 전혀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서사를 갖추고 있지만 전작들을 알고 본다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리지널 에이리언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 팬들에게는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에서 보여주었던 철학적인 요소들, 즉 인류의 기원과 존재론적 질문들에 대한 탐구 역시 일부 차용하고 있어 단순한 괴수 영화 이상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사유의 여지까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공포 영화의 진정한 팬들,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의 오랜 추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우주 공간의 광활함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처절한 생존 게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암울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과 비인간적인 시스템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연대감은 장엄하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도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통해 다시 한번 우주 공포의 정수를 느끼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드라마에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레이는 이바가 아이아이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악몽은 끝없이 반복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이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공포만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동시에 무한한 강인함을 되새기게 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